오늘 영상에서는요, 경매 물건으로 나온 아파트 임장을 할 때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초보분들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임장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임장을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임장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준과 같은 임장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체감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장을 한 번도 안 해본 초보분들도요, 아무 기준 없이 임장을 가게 되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임장을 해보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임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돈이 되는 임장인지 확신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경매 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실제 돈이 되는 입찰가를 쓰시고 낙찰을 받으시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장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위기 임장, 단지 임장, 그리고 중개사 임장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분위기 임장은 말 그대로 경매 단지가 속한 그 도시와 그 동네를 내가 임장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동네가 어떤 분위기인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직장을 다니는지, 어떠한 학원가를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분위기 임장입니다. 간단하죠? 그냥 여러분께서 새로운 도시를 가실 때 겪는 그러한 어떤 임장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단지 임장이 있습니다. 단지 임장은 우리가 경매 물건이 어쨌든 특정 단지로 국한되잖아요. 그 단지를 직접 가서 그 단지의 분위기, 그리고 그 단지의 어떤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단지 임장이라고 합니다. 즉, 경매 물건인 그 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걸 의미해요. 단지의 급지, 아니면 그 평단가, 그리고 주변 인프라는 어떻게 돼 있고 그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은 어떤지. 예를 들어 학교를 품고 있다면 그 학교를 갈 때, 초등학교를 갈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단지와 직결된 호재나 그런 요소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크하는 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임장의 종류는요, 바로 중개사 임장입니다. 중개사 임장은 경매 물건의 그 단지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기반으로 실제 가격을 조사하는 임장이에요. 단지 물건이 나와 있는 가격이 호가도 있고요, 실거래가도 있고, 또 이 가격으로 드러나지 않는 매수와 매도 분위기를 직접 조사해서 현재 이 단지 내에 있는 매물들의 가격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임장을 저는 중개사 임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매 물건을 임장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중개사 임장입니다. 분위기 임장도 아니고 단지 임장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중개사 임장이 필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임장의 기준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개사님께 어떤 걸 물어봐야 하는지, 즉 임장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한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임장을 하러 간다고 할 때 입찰하려는 그 단지를 보러 가십니다. 단지를 보러 가는 것에 집중하면 여기 첫 번째 잠실 엘리트라고 나와 있는 사진처럼 여러분은 그 물건에만 집중을 하게 돼서 그 임장은 저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는 임장이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임장을 하러 가면 그 동네의 지도를 쫙 펼쳐놓고 잘 사는 동네부터 못 사는 동네 순서로 동선을 짜고 그대로 돌아다니고 그 단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어떻네, 뭐 조경이 잘 돼 있네, 아니면은 초품화이네,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죠. 그런데 과연 그게 경매 물건이 얼마에 입찰하면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줄까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두 번째 사진처럼 각각의 단지들의 연식을 적어놓고 각각의 단지들의 시세를 조사하는 게 과연 경매 물건이 지금 얼마에 팔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답을 못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매 임장을 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입찰하려는 그 단지에 가서 그 단지의 분위기를 느끼고 오고요. 그리고 주변 단지들의 시세와 그 내가 있는 경매 입찰하는 그 단지의
그냥 현재 평당가를 조사하고 옵니다. 이게 과연 경매 물건을 우리가 얼마에 입찰할지, 그리고 그 입찰한 가격대로 썼을 때 얼마에 팔릴지,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매 물건을 임장할 때는요, 경매 물건의 정확한 가격적인 가치와 그리고 입찰가를 얼마에 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알아내는 게 경매 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단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임장의 기준으로 저는 제시해 드리는 게, 지금 경매 물건의 컨디션이라면은 지금 낙찰받고 바로 팔았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냐? 이거를 조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경매로 낙찰을 받고 바로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에 팔 수 있을지 그 가격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호재가 어떤 게 있고, 주변에 학교가 어떻고, 학군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시세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그것만 알아내면 됩니다. 아,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경매 물건 받고 지금 당장 팔 게 아니고 전세 세팅한 다음에 2년 뒤에 팔 거라서 지금 가치보다 2년 뒤 호재가 더 중요한데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년 뒤에 가격이 얼마일지 알 수 있나요? 그 호재가 정말 반영될지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는 2년 뒤 가격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요 시점에 우리가 그 가치보다 입찰가를 싸게 적어서 그 가치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매 물건 컨디션이면은 지금 팔았을 때 얼마에 팔리는가, 이거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사하려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중개사 임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이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인 중개사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조사한 가격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내고가 되는지, 아니면은 정말 지금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도자가 있는지, 그리고 경매 물건 정도 컨디션이면은 얼마에 팔리는지, 또 지금 이 단지의 사람들이 물건만 싸게 나오면은 사는 분위기인지, 아니면은 급매로 내놔도 안 팔리는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중개사님한테 확인을 해야 우리는 지금 낙찰받고 팔리는 가격이 얼마고 이 가격이 정말 실거래로 인정이 되는 가격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중개사님과 컨택해서 물건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개사님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장을 갔는데 중개사 사무실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 단지만 구경하다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기준들이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동행 임장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주입식 경매 클래스라고 초보분들을 위한 경매 초급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경매 지식만 전달 드리는 게 아니라 경매 지식을 배운 뒤에 실제 저랑 동행해서 경매 물건을 정하고요. 그 경매 물건을 기반으로 중개사님을 방문해서 시세 조사를 하는 임장을 할 거예요. 그냥 우르르 단체로 몰려가서 버스 타고 가서 단지 조사하고 분위기 임장하는 그런 임장이 아니고요. 저와 최대 2명의 수강생, 즉 1대2로 구성된 조를 짜서 경매 물건을 정하고 그 물건을 대상으로 중개사 임장을 같이 할 겁니다. 1대2라 그러면 딱 2명만 선발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듣는 모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2명씩 조를 짜서 저랑 모두 다 함께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개사 임장하는 방법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고 실제 동행 임장할 때는 제가 준비를 해와서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참관하실 수 있도록 1대2로 소수 동행 임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개사 임장을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중개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은 임장은 많이 다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장의 기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셔가지고 입찰가를 얼마에 써야 될지 정작 모르시는 분들, 이 수업에 참여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경매 물건 정도면은 얼마에 파는지 중개사를 통해 알 수 있고요. 그거를 저와 동행 임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 임장을 통해서 얻어낸 그 결과를 토대로 입찰가를 쓰신다면요, 흔들리지 않는 입찰가 기준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입찰가대로 낙찰을 받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 투자금에 맞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행 임장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동행 임장은 이런 스케줄대로 진행이 돼요. 7월 22일에는 저희 천안을 갈 거고요. 7월 28일에는 전주에 갈 거고요. 8월 5일에는 창원시에 갈 겁니다. 그리고 각각 3개 타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개 날짜에 3개 타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개 타임당 최대 2명입니다. 그래서 한 날짜에 총 6명을 제가 만날 거고요. 1대2 임장입니다. 이미 이 주입식 경매 클래스를 제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서 이미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분들 제외하고 남아있는 타임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올려드린 거라 천안, 전주, 창원에 각각 오실 수 있는 분들 미리 시간 확인하시고 주입식 경매 클래스 신청해 주시면 저와 동행 임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요. 중개사 임장하는 방법, 시세 조사 실제로 하는 방법, 그리고 지역 브리핑, 그리고 그 외에 저와 이제 경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매 임장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한번 저희 같이 임장 가보도록 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